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의 상업부동산 붕괴와 이것의 정치적 파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매사추세츠에서 드산티스와의 양자 대결에서 7대3으로 크게 앞서갔습니다.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사 엘빈 브래그가 두 번째 백색가루와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상업용 부동산 부채 1조 5천억 달러가 만기 도래하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리파이낸싱을 하지 못하고 부도를 낼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뱅크런 때문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전 트럼프가 맨하튼의 좌파 지역검사 엘빈 브래그에 의해서 기소된 이후 마녀 사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소로스의 자금 지원으로 뉴욕주 지방검사 선거에서 당선된 브래그는 중범죄의 절반 이상을 경범죄로 떨어뜨려 뉴욕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브래그는 분명히 트럼프의 차기 대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를 기소했는데 이 기소가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매사추세츠에서 실시한 공화당의 선택을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드산티스를 무려 41% 앞선 것으로 나타나 론 데산티스 팀의 최악의 악몽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드산티스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7대3으로 절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실시한 인터랙티브 폴 여론조사입니다. 트럼프가 59%, 드산티스가 18%입니다. 투웨이 양자 대결에서는 트럼프가 70%, 드산티스가 30%를 받았습니다. 네.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지방검찰청 검사 엘빈 브래그가 며칠 전 그를 소환한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을 고소했는데 목요일 그를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와 백색가루 소포를 받았습니다. 소식통은 ABC 뉴스에 이 편지가 뉴욕 센터 스트릿에 있는 메일룸 지하실에서 오후 3시에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브래그에게 보내는 봉투에 담긴 편지가 지방검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욕설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한 봉투에 트럼프와 브래그의 사진과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물질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달 동안 브래그에게 보낸 두 번째 백색가루 협박 편지입니다. 며칠 전 뉴욕타임스는 브래그에게 보낸 첫 번째 협박 편지에 엘빈 I'm going to kill you 라는 메시지와 13개의 느낌표가 뒤따르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그 백색가루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바이든이 2024년 재선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라스무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0% 미만이 바이든이 다시 출마하기를 원합니다.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3분의 2는 바이든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도전자들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2024년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유권자는 39%이고 48%는 바이든이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환경 변호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주 공식적으로 2024년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권자의 46%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캠페인을 지지하고 38%는 반대합니다. 케네디 변호사가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을 이긴다면 2024년 대선에서 선거 조작이 줄어들어 트럼프가 유리해질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재선에는 유리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매입한 사람들의 부채 1조 5천억 달러가 만기 도래하여 상업용 부동산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제임스 이간에 따르면 사무실 건물에서 상점, 창고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은 만기 도래한 대출을 연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실률과 금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공실률이 높으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대출 금액이 떨어지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투자은행에 따르면 사무실 및 소매 공간에 대한 부동산 평가가 정점에서 최대 40%까지 하락하여 파이낸싱이 되지 않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예금 유출 때문에 은행들이 리파이낸싱을 해줄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부채와 관련된 상황은 개선되기 전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이후에도 2027년까지 5,500억 달러에 이르는 또 다른 부채가 만기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보증기관 파니메와 은행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향후 5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미국 주택시장 붕괴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는데 여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증가, 주택거품, 금융권 규제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주택 소유자가 주택 가치를 초과하는 모기지를 갖게 되었고 광범위한 압류와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깊은 불황으로 이어져 전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의 은행들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은행 뱅크런 즉 예금 인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에 은행 예금이 647억 달러 추가로 줄어들어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3월 29일까지 상업은행 예금이 1,050억 달러 감소했는데 미국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두려움이 예금자들을 은행에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연방준비은행 데이터가 1973년에 처음 수집되기 시작한 이래로 기록된 가장 높은 하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450억 달러 이상의 예금 감소는 주로 소규모 은행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리파이낸싱은 주로 소규모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3월 후반기 총 대출 감소가 광범위했고 부동산 대출과 사업 및 산업 대출이 더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간 체이스의 대표 제이미 다이머는 은행 연례 사안에서 진행 중인 은행 도산이 시장에 많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은행과 기타 대출기관이 더욱 보수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금융 조건이 긴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습니다. 은행의 예금 보유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상업용 부동산이 리파이낸싱을 하지 못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붕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이 다가오는 리세션이 깊지 않고 얕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모든 연준 이사들이 양적 긴축을 지속하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연준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불행이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을 주고 트럼프 재선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